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해외 축구가 있네요. 어제는 이제 해외 축구 전체적으로 분석은 좀 아쉬웠어요.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주력은 맞았다. 어제 주력으로 갔던 거는 이제 뭐였냐? 비테세. 이거 아마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배당도 많이 내려갔고 핸디캡도 많이 몰렸죠. 그래갖고 막 뭐 수상하다니 어쩐다니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대학살 그리고 첼시 요즘에 못하는데 그래도 주려고 들고 갔습니다. 진짜 그때가 아니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를 보고 또 느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음에는 주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오늘 국내도 오늘 마침 제가 생일인데 또 생일 버프로 인해 갖고 오늘 국내까지 맞으면서 현재 뭐 주력만 놓고 봤을 때 종합 5연승 했습니다. 5연승. 뭐 1월달 시작하고 나서 뭐 연승 또 탔고 한 6연승 탔고 뭐 중간에 이제 3연패 하긴 했는데 다시 또 5연승 타면서 분명히 멤버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표를 구매해서 꾸준히 가신 분은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경기는 역시나 뭐 현캐 오버 경기랑 뭐 흥국 경기 요 경기는 뭐 사실상 그냥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IBK 경기 보니까 끔찍하더라. 물론 오버도 같이 봤는데 마엔승의 오버 3대1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IBK는 뭐 흥국만 만나면은 답이 없더라. 그리고 사실상 프레는 못 가지. 내가 IBK 경기를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패스를 했죠. 그래도 근데 한 세트는 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셧아웃을 굉장히 당했는데 근데 오늘 경기 보면서 또 느꼈어요. IBK는 정말 못한다. 현대건설이랑 IBK는 다시는 갈 일이 잘 없을 것 같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국내도 맞았고 뭐 어제 해외 축구도 맞았고.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합들 그리고 뭐 표 이런 거는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제 가장 윗단계고. 요직0819님 별풍선 27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요직님 또 감사합니다. 어제 돌문이 죽었어. 또 777개. 아이고 어제 그 돌문 뭐 하나 끼워서 가셨다는데 또 총 아쉽네요. 777 보낸 아이고 겁니다. 또 약속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래도 뭐 이런 게 조금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생일이라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 잡소리 집어치우고 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라자가 경기 할 맛이 안 나겠더라고요. 나가타도 지금 바로 이제 범실 때리고 쉬러 가겠다. 나가타도 스티븐스, 맥버니, 바일독, 미정이고 로빈손, 베르게, 그 다음에 오코넬 결장이고 토트넘은 로셀소만 결장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세필드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에 이제 안 나왔던 친구, 뭐 물론 초장기 부상은 아닌데 요 근래 한 두 경기 정도 안 나왔죠. 이 중요한 자원들이에요. 스티븐스랑 이제 발도 주전 이제 윙백, 뭐 3백 할 때는 윙백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5백 할 때는 이제 풀백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두 경기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복귀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사실상. 그래서 미정이다. 뭐 나오면은 그래도 좀 더 낫겠죠. 근데 나왔다고 해도 세필드가 연패 탄 구간을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맥버니 뭐 공격수죠. 직전에 결장을 했고 지금 뭐 얘가 나오면은 또 힘이 아주 크게 되냐? 그것도 아니죠. 세필드의 지금 앞선 라인들은 어떤 누구를 써도 좀 확고한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돌려 쓰는 뭐 공격 옵션 자원 정도 뭐요 정도 느낌. 뭐 그만큼 뭐 얘가 들어온다 해서 뭐 핵캐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로빈son 수비수 뭐 서브 결장이고,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 베르게는 좀 부상된 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초장기 부상 주전 센터백. 근데 얘는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넘어가고, 뭐 여러모로 뭐 얘네가 돌아온다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뭐 로셀소 정도만 결장이고, 이제 나머지 뭐 라멜라라든지 뭐 은돈벨레였나 베르베인이었나 아무튼 다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결장자적인 측면 봤을 때는 역시나 뭐 토트넘이 그래도 낫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는 첫 승을 끊으셨죠. 드디어. 근데 뉴캐슬한테 이겼다. 근데 그 경기 자체가 깔끔하지 않았다, 사실상. 뉴캐슬이
그 퇴장당했죠. 퇴장당하고 수적인 이제 우세에 놓다 보니까 한 골 넣고 이겼죠. 뭐 두 골, 세 골 박은 것도 아니고 샬케는 그래도 네 골 박았다. 네 골. 근데 얘네는 한 골 박고 이겼다. 그만큼 뭐 경쟁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매치업 상에서 그나마 이제 세필드가 하루 정도를 더 쉬고 경기를 하죠. 근데 나이키 677 사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키 사다님 또 100개 진지님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아이고 또 사다님 아이고 오랜만에 또 감사드립니다. 요새 또 바쁘셔갖고 잘 못 오시는 것 같았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뭐 표도 보내드리고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나마 유리한 점은 일정상 하루 정도 더 쉬고 한다. 지금 토트넘에 무리뉴가 빡쳤죠. 원래 경기가 연기가 돼야 되는데 에스턴 빌라랑 갑자기 그 경기를 풀럼을 또 잡아 끼워 넣어가지고 강제로 경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경기 뭐 무승부했고 물론 손흥민이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손흥민이 좀 쉬고 나오고 경기를 하면은 좀 오히려 안 풀려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그 컵 경기 때 마린 FC랑 했을 때도 좀 띄워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쉬고 나왔을 때 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뭐 쉬고 나오는 경우도 없고 뭐 연속적으로 뛸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경기 자체를 봤을 때 토트넘도 뭐 갈팡질팡하긴 한데 그래도 세필드에 대한 경기력을 보면은 손이 안 가요. 그리고 그나마 또 좀 불안한 점이 있다면은 아마 뭐 옛날부터 한 2007년, 5년 요 정도까지 봤을 때 토트넘이 세필드 상대로 세필드 이제 원정 가서 승리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뭐 진짜 먼 과거를 본다면은 있긴 하겠죠. 근데 요 근래 물론 세필드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뭐 징크스 같은 게 있긴 하다. 뭐 그 정도 좀 불안한 점은. 그래도 저는 어차피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필드 예전에 전 시즌 세필드도 아니고 이번 시즌 세필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요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필드는 토트넘이 뭐 무리뉴식 한 골 넣으면 이제 내리는 그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 라인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역시나 또 5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요새는 근데 뭐 아까 말했던 뭐 스티븐스랑 요네가 빠져가지고 3백을 쓰죠. 그래서 어차피 3백을 쓰나 5백을 쓰나 윙백들이 수비의 가담 능력을 계속 한다면은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그래서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토트넘 수비가 PK 주면 머리 아프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PK도 뭐 축구의 일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반대로 세필드가 PK 줄 수도 있고 이 경기는 토트넘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경기 잠깐만요, 여러분. 유뚱형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또 류뚱 형님님 또 100개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저번에 약속해주신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또 생일 축하도 감사드립니다. 뭐 표는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분데스로 갑시다. 바이에른. 유뚱형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생갑이 너무 늦었네요. 아이고 류뚱 형님 아이고 또 100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정마당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또 정마당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정마당님은 아마 그 유튜브 유저이신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웬만해서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쪽지함에 가시면은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참고하실 거면 참고하세요. 정마당님. 류땡 형님도 감사드리고 자, 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바이런 미넨데 프라이브루크. 대머리 빡빡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대머리 빡빡님도 감사드리고 자, 요 경기 할 건데 일단은 뭐 둘 다 뭐 최근에 나쁘진 않죠. 바이런 미넨이 조금 삐걱거리는 거인데 오히려 프라이브루크가 5연승인가 타면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오늘 결장자 보면은 미넨 저크지가 결장, 그 다음에 프라이브루크는 슈미드 뭐 주전 윙백이죠. 이 친구가 미정인데 뭐 얘가 안 나온다 해도 그 키블러라는 친구가 땜빵을 메워주긴 해요. 근데 당연히 슈미드보다는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딸려요. 그리고 뭐 권창훈 결장이고 대저 권창훈 결장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미넨이 이제 간만에 이제 거의 풀 라인업으로 나와요. 요 근래 보면은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았죠. 뭐 나부리가 빠지기도 하고 코망이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완전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의 윙은 나부리, 코망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안 되면은 백업인 사네도 있고 앞선에는 뭐 레반도프스키까지 다 있는데 뭐 그말인즉슨 뭐 풀로 나올 수 있다 좋고 프라이부르크도 요새 기세가 만만치 않죠. 상당히 잘 오고 있다. 물론 뭐 좀 밑에 찌질이들한테 골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골 결정력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냐 그 앞에 있는 선수 그리포 그 친구도 골도 상당히 잘 넣고 있고 그다음에 살라이 뭐 데미로비치 뭐 삼각 편대가 상당히 또 좋죠. 근데 이제 요 경기에 약간 뭐 변수라고 하면은 직전에 이제 컵 경기에서 바이런 미넨이 14일날 그 이재성이 뛰고 있는 홀슈타인과의 컵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정상으로 봐도 좀 체력적으로 딸려요. 그 경기가 또 연장까지 가고 또 PK까지 쳤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주전 선수들을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딸릴 거고 프라이부르크는 없었죠.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푹 쉬었고 그래서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다. 물론 오랜만에 풀로 나오긴 했지만은 요새 프라이브로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바이런 비넨승 찍고 마인승 찍을 건데 요 경기는 진짜 내가 뭐 분석하는 뭐 방송을 하면서 처음이기도 하고 뭐 배 타면서도 처음으로 찍어봐요. 뭐 프라이브루크 2.5 프레인승을 가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한 뭐 10년 넘게 뱃을 하면서 2.5 프레임은 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가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2.5 프레임. 미넨이 완전체가 되긴 했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요 근래 미넨들의 경기를 보면은 예전처럼 대학살 경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인츠전 한 번 했고 나머지들은 다 뭐 한 점 차, 뭐 두 점 차,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브루크가 뭐 요새 잘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맞대결 상성을 봐도 연달아서 막 3점 차 이상 나는 경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프라이브루크의 2.5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 오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이제 골 결정력 부분은 좋죠. 그리고 미넨이 예전 같은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골도 먹힐 수 있고 프라이브루크도 사실상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그래서 3.5 기준도 충분히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독일 못 뜨는 거 뭐 개판인 듯해요. 아까 그거 말을 해드렸죠. 어제 뭐 김장철이었나 보다. 김장철 어쩔 수 없다. 그런 거는 맞출 수가 없다. 무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연달아서 한 5개인가 나오더만 어떻게 맞췄냐 그거는. 자 프랑크부르 물론 그걸 맞추는 게 베터의 숙명이긴 한데 빡셌다. 자 프랑크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샬케는 뭐 마스카렐 그리고 사네 미정이고 뭐 또 누구 있냐 뭐 스크르지브스키 뭐 하는 인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파시엔시아 이비세비치 등 뭐 결장인데 프랑크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샬케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스카렐이 오늘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비수의 사네도 사실상 뭐 마스카렐이 돌아오는 게 크죠.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뭐 돌아온다고 해도 갑자기 샬케의 수비가 엄청 단단해진다 그런 부분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은 되겠지만은 뭐 제대로 왔다고 해서 짱짱맨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뭐 파시엔시아 이비세비치 다 들어본 공격수죠. 장기 부상으로 뭐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얘는 뭐 보니까 서브 공격수더라고요. 필요 없겠죠 당연히. 필요 없다. 그 말인즉슨 뭐 샬케도 최근에 이제 라인업을 구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근데 이제 샬케가 직전에 또 첫 승을 거뒀죠. 아까 위에 뭐 세필드도 첫 승 거뒀다 했는데 얘도 첫 승 거뒀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죠. 뭐 샬케처럼 뭐 PK 받고 뭐 한 명 퇴장에다가 막 핸디캡 준 것도 아니고 샬케는 호펜하임 상대로 4대0. 물론 요새 레드포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요새 그 뭐냐 호펜하임이 맛이 갔죠. 그리고 부상자들도 좀 많고 해가지고 좀 재물이 됐네요. 재물이 됐는데 오늘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뭐 샬케가 좀 선방할 가능성은 그닥 없다고 봐요. 프랑크푸르트가
뭐 무승부는 좀 많이 캐도 지지 않죠. 잘 지지 않고 특히나 홈에서의 경기력도 좀 더 나온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좀 변수가 된다는 거는 직전에 이제 레버쿠젠과의 그 13일 날 경기 컵 경기가 있었고 의외로 주전들을 대거 기용했죠. 한 아무리 못해도 1.5군 이상 기용을 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근데 레버쿠젠은 그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에 했지 않나? 그때 했고 얘네는 일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좀 더 일정상으로 좀 더 유리해요. 확실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레버쿠젠보단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 같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샬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펜하임은 그때 부상자도 많았고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 경기는 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볼게요. 어제 뭐 분데스 모잡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평균 회귀의 법칙. 직전에 무와 역배가 많이 떴다. 그럼 다음날 정배가 좀 떠야지 이제 평균 회귀가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승을 보고 그리고 역시나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뭐 클린시트 경기 2경기 하긴 했는데 샬케도 직전에 4골 터트린 거 보면은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박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린 친구가 잘하더라. 그 뭐 이름 호프인가 뭔가 걔가 좀 잘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체력적인 열세도 있으니까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유키꾸오님 별풍선 50개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 유키꼬님도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이제 그거 할게요. 갑자기 내정지 같다. 세리에 프라이프렌이랑 오버 어떤 게 더 좋냐고요? 반반이요. 그냥 반반.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들고 왔겠죠. 사스홀 물론 제 기준에선 괜찮아 보인다는 거. 자, 사스홀로 대 파르마. 요 경기 좀 궁금하신 분 있나? 요 경기가 결장자가 너무 많다. 보통 제가 이런 경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건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수 같은 경우에는 베라디, 그다음에 뭐 베르라디, 베라디 영어 발음이니까 로카텔리, 보가, 브라비아, 오비앙 결장이네요. 그리고 파르마는 알베스, 가글리올로, 오소리오, 카라모호. 이 경기 궁금해요. 너무 많은데 인간이. 잉글렛의 에르나니 결장. 뭔가 많죠? 인간들이 많은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베라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스올로의 팀 내 득점 1위기도 하고 뭐 이탈리아 국대로 뽑혔던 공격수기도 하고 근데 전 경기도 안 났어요. 오늘 경기도 안 나와요 부상으로. 그리고 로카텔리 주전 미드필더인데 삼선 라인을 담당하죠. 빌드업 과정을 또 담당하는 친구. 수비적인 부분도 뭐 있고 근데 그 파트너인 오비앙도 삼선이죠. 이 친구는 징계로 직전에 퇴장으로 인해서 오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보다 삼선 라인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땜빵정으로 로페즈라는 친구가 있고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두 명이 동시에 빠진 적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선 라인이 불안해요. 빌드업 과정 또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불안함을 좀 노출할 겁니다. 그리고 보가 역시나 서브 공격수인데 이 친구도 부상으로 결장. 그다음에 서브 미드필더인 브라비아까지 결장. 뭐 여러모로 그럼 뭔가 빠지는 인간이 많죠.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물론 팀 내 득점 1위와 삼선 라인이 붕괴됐다. 요게 포인트고 그렇다고 해도 베라디가 없다 해도 앞선에 뭐 카푸토라든지 데프레일이라든지 뭐 트라오레, 주리치치가 있기 때문에 뭐 삼각 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베라디의 그 골 결정력이 좀 필요하죠. 요새 카푸토가 복귀하고 나서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결정력이 좀 핫하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구성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르마 여기는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됐어요. 일단은 주전 센터백인 알베스 부상으로 오늘 결장. 그리고 주전 풀백인 가그리올로 역시나 부상으로 오늘 못 나오고 오소리오 역시나 주전 센터백이죠. 원래 알베스와 오소리오가 동시에 출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둘 다 없어요. 주전 센터백이 없다. 그 말인즉슨
삼선 라인이 빈 거보다도 뒷공간이 더 허술하겠죠. 그 다음에 서브 공격수인 카라모, 그리고 잉글에서 요즘에 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공격 자원들도 빠지고, 물론 제르비뉴가 복귀하긴 했는데 직전에 라치오 경기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상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에르나니, 뭐 주전 미드필더, 중앙에 이제 미드필더죠. 이 친구도 징계로 얘는 못 나와요. 부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는 요약하자면은 포백 라인이 오늘을 한 명 빼고는 그냥 박살이다. 근데 그 한 명도 직전에 이제 못 나왔던 이아코포니가 복귀를 해요. 뭐 라스에는 아마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결장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복귀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포백 라인이 완전치가 않다. 아예 그리고 싹 다 갈 수도 있다. 문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 봤을 때 사스올로도 사실상 상당히 뭐 좋지가 않죠. 조합 바로 보내주냐고요? 네, 지금 50개 쏘시면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경기력이 사솔로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파괴력도 좀 떨어졌고.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앞선의 공격 라인들이 예전만큼 해주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고, 뭐 수비 자체야 애초에 뭐 사솔로가 언제부터 수비를 신경 썼다고, 물론 초중반에 좀 잘 되긴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실점은 꾸준히 해요. 1실점씩 하고 있어. 1실점, 뭐 2실점 이상씩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상대가 파르마. 뭐 파르마의 최근 경기를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라치오랑 아탈란타 경기를 다 봤거든요. 물론 주력으로 갔을 때죠, 라치오를. 근데 공격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수비도 개판이고, 오늘 또 포백 라인 다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도 결장자가 많긴 한데 포백 라인에 3명이 빠지는 거는 좀 그렇죠. 여기는 뭐 삼선이 붕괴됐다 해도 어차피 공격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죠. 타락박으로. 그래서 그래도 저는 사스올로가 결장자적인 측면도 좀 더 낫고, 최근의 경기도 낫다고 봅니다. 뭐 역시나 뭐 조금 불안한 점은 그거죠. 상대 전적에서 뭐 파르마가 좀 우위에 있다 최근에. 근데 어차피 깨지라고 있는 거죠. 사스올로 승을 보고, 그리고 오버 볼게요, 오버. 파르마가 최근에 한 골도 못 넣고 있는데 왜 오버를 보냐? 상성상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럴 때 한 골씩 박아요. 상성상 좀 우위에 있을 때. 그래서 뭐 2대1 승리 느낌 정도로 사스올로 승을 보도록 할게요. 됐죠? 너무 길게 하는데 짧게 해야겠는데 22분인데 벌써. 자, 5번째 경기 할게요. 이제 빠르게 갑시다. 근데 경기 몇 개 안 남았네. 자, 아탈란타 대 제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는 뭐 페시냐 위정이고, 파샬리치, 고메스 결장. 그 다음에 제노아 펠레그리니, 자파타, 비라스키, 수투라로 결장인데, 뭐 똑같네요. 뭐 페시냐는 직전에 이제 그 칼리아리랑 컵 경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부상으로 나갔죠. 그래서 얘는 오늘 돌아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노아, 펠레그리니, 자파타, 뭐 비라스키, 스투라로 다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친구들이라서 뭐 설명은 안 할게요. 매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얘네도 컵 경기 뛰고, 얘도 이제 유벤투스의 컵 경기가 있었죠. 일정상으로 보면은 아탈란타가 15일, 제노아가 14일 날에서 뭐 제노아가 조금 유리해요. 일정은. CK998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9881님도 감사드리고, 일정상으로는 유리한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 넘어가고, 둘 다 근데 컵 경기에서 자원은 1.5군 이상은 다 썼어요. 그리고 단속 제노아는 반반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제노아는 심지어 연장까지 갔죠. 연장까지 가갖고 경기를 또 치러셨기 때문에 뭐 쌤쌤이라 생각하면 돼요.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전을 썼는지 쌤쌤이라 보시면 되고, 최근에 아탈란타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뭐 좀 마에는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막 연속으로 한 2번, 3번 하면 이제 이제 마인 못할 것 같은데, 마인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좀 의심병이 드는데 여지없다 얘네는.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한 골 처먹혀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뢰를 안 할 수는 없다. 안 할 수는 없고, 뭐 페시냐가 빠진다 해도 뭐 자원은 대체 자원은 있죠.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상 저 하위권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경기력은 그렇게 확 나쁘진 않아요. 뭐 연패를 오지게 탄다 그런 부분 아니고 간간히 막 강팀 뭐 라치오한테도 쓰나미 내고 AC 밀란한테도 쓰나미 내고 막 저력이 좀 있는 팀이죠. 근데 역시나 수비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골을 넣는다 해도 계속적으로 뭐 지거나 무승부의 경기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은 또 타락박이 또 굉장히 강한 아탈란타 상대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얘네가 제노아의 경기에서도 좀 힘들었죠. 근데 둘 다 제노아란다. 사스올로와의 경기에서 이제 졌죠. 사스올로라든지 아탈란타 둘 다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죠. 그런 팀들한테 좀 약한 거 봐서는 아탈란타한테도 두드러 맞을 가능성 오히려 상위 호환이죠. 아탈란타가. 알베르토님님 별풍선 50개 이 경기는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아탈란타 승. 근데 요 배당이 1.19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1.19 배당이 배당 분석을 제가 막 잘하는 건 아닌데 1.19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저번에도 1.19 받았을 때 하더라. 마인승 갈게요. 요 경기. 마인승 가고 2.5도 오버 갑니다. 두 팀이 만나면은 그냥 뭐 거의 오버예요. 거의 오버. 뭐 기본 막 한 3골 이상 받기 때문에 뭐 이건 오버는 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도 아탈란타만 만나면은 골 잘 먹더라. 그리고 최근에도 골 못 박는 게 아니죠. 사실상 골은 제노아도 잘 박아요. 그러니까 막 AC 밀란전, 뭐 라치오전 쓰나미 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버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배당은 크진 않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연홍이 궁금하다 갑자기. 뭐 이기고 있겠지. 그거 뭐 진리가 있나? 그래. 저건 지면 이상한 거다. 여섯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강 갈게요. 리강. 리강. 낭트 대 랑스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뭔가 이상한 찌밥 경기들을 들고 왔죠. 낭트 일단은 트라오레 징계 결장이고 뭐 더 있거든요. 뭐 시몬 결장이고 뭐 나머지 서브. 그다음에 랑스. 오늘은 배팅하기가 하루 쉬어야 되냐고요? 글쎄요. 뭐 쉬고 싶으시면 쉬면 되겠죠. 뭐 쉬셔도 됩니다. 근데 미션은 신청하지 않았나? 미션 신청하시고 안 하시는 것도 좀 뭐 상관없죠. 뭐 나랑 좀 안 맞다 하면은 패스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데 결장이고 나머지 서브 자원들 결장. 자, 요 정도 보면 되는데 일단은 낭트 트라우레가 징계인데 뭐 하는 인간이냐. 최근에 이제 선발로 꾸준히 나오는 풀백이죠. 최근에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새로운 스쿼드 구상을 했는데 얘가 낙점이 됐죠. 그래서 요새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징계로 못 나온다. 좀 수비적인 부분이 좀 전력 누수가 됐고. 시몬 뭐 하는 인간이냐. 서브 공격수. 근데 그닥 뭐 비중은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백 한 명이 못 나온다. 랑스는 주전 센터백인 바데가 직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나올 수가 없네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센터백에 대한 누수. 둘 다 뭐 수비수 한 명씩 누수가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두 팀이 이제 최근에 경기 보면은 뭐 둘 다 조금 상태는 메롱하죠. 근데 사실상 낭트가 더 답이 없죠 지금. 뭐 감독을 바꿔서 그나마 좀 강팀과의 대결, 뭐 몽펠리에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연속해고 있다. 그 부분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승리를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강팀과의 대결에서 그 정도를 한다. 뭐 상위권 팀들이죠. 그래서 감독 효과를 좀 보고 있고. 대신에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는 득점력 부분이 터지지 않고, 뭐 애초에 근데 낭트 컬러 자체가 수비 지향적인 팀이었죠. 뭐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감독이 탈압박을 시전하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죠. 그래서 뭐 한 골 정도 넣고 걸어 잠그는 형식을 가야 되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돌풍이 있었죠.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들 중에 분명히 한 팀 정도는 돌풍을 일으켜요. 그게 랑스였고, 뭐 꾸준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연패를 탔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리옹 좀 막강하잖아요. 3대1 아슬아슬하게 졌고, 스트라스부르크 요새 다시 좀 떠오르는 추세죠. 그래서 1대0으로 좀 아쉽게 지고, 그래도 나머지 경기들 뭐 모나코도 잡고 뭐 스타드랜도 잡고 뭐 몽펠리에한테는 아쉽게 좀 지긴 했지만은 여러모로 또 상위권과의 대결에서도 뭐 잘 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 경기를 봤는데 배당이
랑스가 역배네요. 순위도 그렇고 왜 역배를 줬는지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 뭐 상대성을 봤을 때 랑스가 뭐 낭트 홈에서 좀 옛날부터 못 이겼던 거, 그리고 최근에 뭐 두 경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2연무 캔 낭트가 더 낫죠. 2연패한 랑스보다는. 그래서 아마 배당을 뭐 그렇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요거 역배를 줬기 때문에 랑스 프렌을 갑니다. 랑스가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연속으로 골을 못 넣은 적은 없어요. 킹콩 까꿍 하트님 별풍선 77개 연속으로 골을 못 넣은 감사합니다. 적도 없고, 낭트가 뭐 감독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박을 수 있다고 봐요. 아주 완벽한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기는 않죠. 오늘도 이제 풀백 자리에 빈 누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단 기본 베이스는 무승부 봐요. 무승부 보고, 그리고 랑스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언어버는 패스. 뭐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고. 해외 배당 랑스가 정배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랬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해외는 정배인데, 이럴 때는 뭐 이거 가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복권방으로 뛰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니스 대 보르도. 빌럼 경기는 안 해요. 안 합니다. 패스. 자, 니스 대 보르도. 이거 아니다, 여러분. 수정. 니스 보르도. 이거 해야 된다. 죄송해요. 요 경기를 해야 되구나. 깜빡했다. 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단테, 로페스, 슈나이덜린 결장, 보르도는 파블로, 그리고 벤아르파 결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맨날 주말에 두탕 뛰는데 추천이 100개가 안 나온다. 오후 하고 저녁 하는데 어떻게 100개가 안 되냐.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영어로 UP 버튼. 자, 일단 니스 단테 뭐 주장이기도 하고 뭐 주전 수비수기도 한데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로페스는 필요하죠. 왜냐, 지금 주축 공격수, 주전 공격수 앞선을 이제 이끌어가는 로페스가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오늘 처음 결장해요. 그러면은 뭐다, 공격적인 부분이 떨어질 거죠. 그 다음에 슈나이더덜린, 얘가 아마 어디서 데리고 왔냐? 에버턴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또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두 경기째 결장인데, 얘 포지션은 중앙 미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수 면에서 좀 주전급 선수들이 빠졌다는 거. 뭐 요 근래 이제 경기를 봐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니스가 유로파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 좀 스쿼드가 적은 팀이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답이 없어졌죠. 반면에 이제 보르도, 파블로 원래라면 이제 전 시즌까지 생각해도 주전 센터백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베스라는 친구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면서 갑자기 떠났습니다. 얘는 이적을 했어요. 이적.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적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 누가 잘 안 알려주지? 이적하고, 다음 베나르파 뭐 현재까지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매번 말하죠. 보르도의 이제 공격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벤아르파다. 근데 벤아르파가 지금 두 경기째 빠져 있죠. 그러면서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 잘 되진 않아요. 뭐 직전에 뭐 로리앙전 2골 박았긴 했는데, 로리앙은 뭐 찌밥 팀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니스도 지금 상태 보면은 거의 찌밥팀 같은 수준의 다 달았긴 했죠. 근데 그래도 니스가 보르도 상대로는 항상 홈이나 아니면은 맞대결 상에서도 전혀 뭐 꿀리는 경기는 하지 않죠. 잘 지지도 않았고, 약간 팀 상성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경기도 있죠. 요 경기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뭐 둘 다 근데 사실상 뭐 하나 크게 장단점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을 이끌어줄 베나르파 없고, 그리고 여기도 공격 로페스가 빠지고,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인 슈나이더린이 빠지긴 했지만은 원정에서의 보르도 공격은 별로 신뢰가 안 가고 득점력 부분도 떨어지고, 뭐 얘네가 뭐 대량 득점을 하는 팀도 아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한 골, 두 골, 뭐 아기자기하게 골을 넣으면서 뭐 수비로 좀 버티는 팀이기 때문에 뭐 골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격수도 빠졌고 지금 애초에 골을 많이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넣어야 2득점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부재가 있고 이 경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승패로 가기에는 둘 다 경기력을 좀 누가 우위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 기준 저는 언더를 볼게요. 뭐 공격에 이제 좀 핵심들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르도 승을 보자니 상성을 봤을 때 니스가 진짜 잘 안 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언더만 볼게요. 언어버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인가? 아니네. 잠깐만요. 내가 표에 몇 개를 적었지? 두 경기 남았네. 두 경기 마지막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약스 대 페에노르트. 이제 노르웨이를 한다. 그 네덜란드 리그로 갈게요. 자, 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쿠두스, 훈텔라르, 미장, 그리고 트라오레, 네레스 결장이고 페에노르트, 코쿠 미장의 데세이라 결장.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약스, 쿠두스, 훈텔라르 직전에 제가 훈텔라르가 뭐 나이도 들어갔고 이제 나와도 그닥 뭐 되겠나 했는데 트벤테전 그 90분 대였나 연속 두 골을 박아버리면서 진짜 그래도 클래스가 아직 살아있구나 좀 있어야 되는 인물이구나를 느껴졌네요. 근데 오늘은 뭐 역시나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쿠두스 뭐 부상으로 빠진 지 오래됐는데 뭐 복귀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레랑 이제 네레스 트라우레랑 네레스는 현재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죠. 물론 트라우레가 돌아오면 확실히 낫겠죠. 지금 현재 뭐 팀 내 득점 2위였나? 아무튼 낫긴 하겠지만은 없어도 뭐 득점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딸리는 건 없죠. 페이너루트 뭐 장기 부상이었던 미드필더 빠져있고 그다음 코쿠 주전 미드필더죠. 얘가 나이가 21살인가 어린데 주전을 꿰찼죠. 그리고 지금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아약스와의 경기 좀 그 뭐랄까 강팀 뭐 페너르트가 강팀이죠. 사실상 명문과 명문의 대결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든 이런 팀과의 대결에서 좀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두 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보면은 뭐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보다 파괴력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멤버들도 뭐 팔려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이 아약스의 유스 시스템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 잘 키워가지고 또 좀 성장해갖고 나중에 또 팔 거예요 분명히 저 B클럽으로. 그래서 잘 해주고 있는데 뭐그 예전보다도 좀 그러니까 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약스의 이제 수비 라인이 좀 예전보다 많이 딸리죠. 옛날에는 그래도 뭐 3대 0, 뭐 4대 0, 뭐 이렇게 가볍게 이겨줄 때가 많은데 요즘의 경기들을 보면은 항상 골을 먹혀요. 근데 골을 먹히는 대신에 득점으로 좀 찍어 누르죠. 물론 아약스의 수비 라인들이 뭐 떠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반면에 페노르트는 뭐 그 우리 이제 한국을 맡았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맡고 계시는데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정감이 있죠. 뭐 클린스트 경기도 연속 3경기 하는데 사실상 근데 즈볼레 조금 마시간 헤이렌베 뭐 스파로테는 어느 정도 강력하긴 한데 사실상 급이 좀 낮은 팀과의 대결이었고 오늘은 아약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클린시트는 못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분명 골을 처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약스가 예전과 다른 점은 수비력의 부분이 딸린다. 페노르트도 공격적인 부분이 아주 진짜 화끈한 공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두 골 정도는 박아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약스의 1.33 배당은 뭐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간다면은 뭐 아약스가 페노르트 상대로는 항상 또 잘 잡아왔고 그래도 좀 더 뭐 라인업 구성 자체도 좀 더 낫고 아약스 승을 보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거는 저는 오버라 봅니다. 오버. 오버는 뭐 2.5다. 3.5도 아니고 2.5. 2.5를 줘갖고 뭔가 좀 수상이라기보다는 뭐 가끔 이럴 때 있죠. 저번에 두고 PSV랑 할 때는 3.5 줬던 거 같은데 아닌가? 2.5였나?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2.5면은 뭐 최소 3골 정도는 박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경기는 3골 정도는 박을 것 같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길다. 딱 여러분한테 말한 대로 7시 반
컷 해드리네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놀랍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자, 요 경기 마지막으로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펜로 대 헤이렌베 하도록 할게요. 자, 펜로랑 뭐 헤이렌베는 간단하네. 결장자 딱히 없다. 둘 다. 그 말인즉슨 풀 전력으로 다 나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네. 정말 간단하고 일단은 두 팀. 요 경기는 딱 키포인트 한 줄로 요약을 할게요. 한 줄은 아니고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두 팀 다 뭐 그렇게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순위 싸움에서는 뭐 헤이렌베가 우위에 있긴 한데 그거는 다 초반에 따놓은 거고 지금 경기들을 보면은 뭐 승리가 없죠. 한 9경기째 동안 승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좀 맛이 갔죠. 물론 그 와중에서도 뭐 비테세라든지 아인트호벤 뭐 좀 강력한 팀들과의 대결도 있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승리가 없다는 거 뭐 그 외에 뭐 시타르트 뭐 발베이크 이런 애들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쉽고 펜노 자체는 지금 2연승을 타고 있습니다. 에드워 7395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 정상 감사드리고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2연승을 타고 있는데 탄 팀이 빌럼, 데나그 다 밑에 하이 팀이에요. 사실상 뭐 헤이렌베도 지금 맛이 가갖고 뭐 하이건이나 다름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제 경기가 조금 데자뷰가 됩니다. 어제 제가 위트레흐트 경기를 할 때 말을 해드렸는데 위트레흐트 경기를 하면서 뭐 굳이 가자면은 위트레흐트 승 그리고 그거보다는 오버가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오버가 안 났죠. 2대0이 났는데 요 경기가 어제 위트 경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뭐냐면 위트레흐트도 최근에 승리가 없었죠. 상당히 없었고 그리고 상대성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굳이 가자면은 위트 승했는데 이겨줬죠. 오늘도 헤이렌베가 승리가 지금 9경기째 없는데 또 상대성을 보면은 항상 펠로한테는 강했습니다. 뭐 지지 않는 경기 때 상당히 많이 졌고 물론 무승부가 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요 경기 못 이기면은 다음 경기가 또 헤라클레스 원정 연속 원정이기도 하고 이 경기가 이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펜로가 아마 LADBC에서 최다 실점 팀이지 않나? 얘네가 실점이 거의 40 몇 골인데 그만큼 수비가 개판이죠. 대신에 뭐 공격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수비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긴 팀 해봐야 데나그 빌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헤이렌베 어제야 위트 경기랑 좀 비슷한 느낌 헤이렌베 승을 가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 이것도 오버를 볼 수밖에 없죠. 왜? 방금 말했잖아요. 펜로는 지금 실점이 KDD님 별풍선 50개 거의 감사합니다. 50점 가까이 됩니다. 50점. 5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버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펜노가 노리치처럼 닭공이냐고요? 닭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비가 헐거워요. 뭐 전방 프레싱을 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수비가 그지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경기는 헤이렌베 승에 오버 보도록 할게요. KDD님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들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휴식기에 접어들죠, 여러분. 휴식기에 접어들 텐데 또 이상한 데 가갖고 막 하지 말고 좀 휴식을 취할 때는 좀 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생일 축하에 보답하는 의미로 또 오늘 또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물론 국내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일단은 하나는 일단 만들고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뭐 영상이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강제 휴식기이기 때문에 뭐 간간히 뭐 올릴 수 있으면은 뭐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승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되셨죠? 또 주말 마지막 잘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